이번 시간에는 조금 얘기가 좀 빠져서 지금 인사청문회 같은 걸 보다 보면 이제 고위공직자 후보자들 보면은 주식 얘기가 논란이 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몇 년 전에 그것도 헌법재판관이었네요. 그 당시에 그 대법관 후보자 이모 씨의 그 내추럴 주택 투자. 근데 이번에 또 이슈네요. 뭐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그렇죠. 왈가왈부 좀 말이 많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소장님께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이 비상장 주식, 장외 주식 시장에서의 이 비대칭성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장외 주식에 대한 정부의 비대칭성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솔직히 장외 주식을 구입할 때 정보를 어디서 구합니까? 그렇죠. 정말 구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장외에서 주식을 구하다 의존하는 것이 회사에서 제공되는 회사의 자료가 거의 전부일 때가 많죠. 그렇죠. 보도자료. 이런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초기 투자는 기관들도 회사가 주는 미래의 성장성의 자료를 놓고 보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PR한 자료를 내가 얼마만큼 믿어야 되는가 이것도 본인의 목이죠. 그런데 그만큼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장외시장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리스크도 크고 어렵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개인들이 목마르게 정보를 찾는 것이 바로 네이버라든가 언론이겠죠. 언론을 검색해서 간혹 하나씩 걸리면 그 회사를 다 아는 것처럼 자랑들 하고 PR을 합니다. 그러나 증명한 것은 정보의 비대칭 시장이 극대화되는 게 장외 시장이기 때문에 어떤 정보도 쉽게 믿지 말라 이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이게 장단이 있는 게 비대칭성이기 때문에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반면에 또 비대칭성이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현혹되기가 쉽다.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장외 주식이라는 비제도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금융당국이라든가 또는 거래소 감독을 받는 상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확한 리포트가 없습니다. 뭐 물론 완벽하게 객관적일 수는 없지만 어떤 리포트라든지 이런 거를 좀 찾아볼 수 있는 지금 환경 자체가 없죠. 지금 없어서 그게 좀 정보에 대한 수요가 좀 있는데 좀 그런 시장이 이럴 때는 우리가 비상장 주식의 정보의 비대칭 쪽에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발품을 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한 7년 전에 필자가 그 아미코젠을 투자한 경우가 있었죠. 그 당시에 정보가 너무 미약한 정보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알려준 정보로만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마침 아미코젠이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특히 중국에 있는 기업으로부터 물품을 수출하고 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수출을 하게 되면 무역 관세를 냅니다. 무역세라고 하죠. 무역세 부과된 것을 한번 찾아봤죠. 실제로 수출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감이 이런 식으로 본인이 정보의 사실성을 확인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어떻게 보면 또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또 생업이 있으시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어렵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렇죠.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거. 이게 뭐 득보잡. 득보잡. 뭐냐면 우리가 득보잡 장외 주식은 근처도 가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거 기본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장외 정보 제공 사이트도 주식이 없어. 우리가 뭐 38이라든가 피스타이라든가 제이스탁이라든가 또 한국장애주식연구소라든가 이런 곳에 이제 장애주식 정보 제공 사이트에서 이에 대한 정보를 저는 찾을 수가 없어요. 이 회사를. 그런데 그 회사가 좋다고 팔고 있어. 이런 것들 보통 오프라인 판매 업체들이 이렇게 팔고 있죠. 못되게. 그런데 이런 종목들은 정말 어떤 카페, 블로그 또는 주주동호회에서 나오는 말이 전부야. 이 득보작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주식을. 그렇죠. 그래 이런 주식을 투자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 정보는 정확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정보의 신빙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그렇죠, 어렵죠. 우리가 실은 언론에 나온 정보도 선별해야 되는데 우리나 주주 동호회라든가 밴드, 카페에 나오는 것을 어떻게 선별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런 종목들은 아예 그냥 피해라. 이 말은 카드라 통신은 믿지 마. 그렇죠. 그래 득보다 절대 속지 말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제가 해드리면 증권사에서 요즘 장외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렇죠. 증권사에서 대표적으로 동양증권이라든가 유안타 애들이 뭐 개박살 낸 적지 아시죠? 네이처 리퍼블릭 개박살 냈죠. 근데 뭐냐면 증권사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증권사의 계약사항을 보면 장외주식 계약사항은 일방적으로 개인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권사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죠. 보통 증권사들이 신탁 계정을 이용해서 장외주식을 판매하는데 전혀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증권사가 판매한다고 다 좋은 주식은 아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증권사가 판매하는 주식의 절대적인 신뢰는 금물이다. 이 말 해주고 싶습니다. 원점으로 들어가면 투자의 판단은 본인이 하고 본인이 책임지는 건데 최소한의 저번 시간에도 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부도 필요하다. 아, 그렇죠. 그리고 최소한의 본인의 어떤 투자 가이드라인 정도는 그렇죠. 있어야 한다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보시면 뭐 장외주식의 비대칭 시장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런 상태에서는 시원한 정보가 없는 시장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따라서 매일매일 본인이 투자하고자 하는 회사에 정보 노트를 한번 만들어 보라. 일기 쓰듯이 있잖아요. 내가 투자할 회사를 계속 서치를 해보는 거죠. 그래 하나씩 쌓이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여러분들이 비상장 주식의 정보를 취득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이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발품을 팔고 결국 뭐 노력하지 않으면 얻을 게 없다는 없겠네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식 정보라든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또 이런 거 필요하시는 분들은 또 소장님 책이 있으니까 그렇죠. 또 요 막간을 이용해서 또 책 공부 제가 한번 그렇죠. 장애주식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제 책 시장에 있습니다. 꼭 구입해 주시고요. 책 좀 많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 이런 거 자랑질을 하지 말고. 근데 최소한 저도 읽어보니까 그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좋습니다. 오늘은 기본적으로 내가 그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 정보의 비대칭 시장을 정리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의 그 공부하는 의지겠죠. 그렇죠. 의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 장외주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단 한 줄의 책이라도 봐라. 이 말을 해주고 싶고 본인만을 위한 명작을 그리기 위해서는 본인의 노트를 반드시 만들어라. 이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투자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아래에 그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또 성심성의껏 소장님께서 또 답변을 해주실 걸로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많이 좀 비싼데 또 이 공짜로 해주라고 하네. 이 방송에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요 정보의 비대칭 시장 정말 장외 시장이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주식에 임하는 자세 필요하겠습니다. 오늘도 뜻깊은 장외 주식 시장의 비대칭성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 주위에 투자하시는 분들 저희 채널 많이 홍보해 주시고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 또 알림 설정까지 또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간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